이 안방 부분이 이 집에서 가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이런 구조로 만든 건 정말 좋은 레이아웃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하우투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촬영입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들, 저희의 노하우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현장은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32평형 투베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고객분의 가족 구성원은요, 부부가 계시고 초등학생 남자아이 2명으로 총 4인 가족입니다. 이전에도 이 집에서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보관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분께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시면서 인테리어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았죠. 이 고객분은 내가 집에 있을 때 행복하게 있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클라이언트 분을 집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까에 대해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집은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를 하신 지 3달이 지나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경되고 반영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현관은 집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이죠. 여기 현관은 바닥, 벽 모두 타일로 시공을 하였고요. 바닥은 600에 600, 벽은 450에 900 타일입니다. 잠깐 여기 벽 타일을 좀 가까이 보시면은요, 윤곽 부분이 있고 다크한 컬러감이 있어 무척 고급스러운데요. 이 제품은 논현동에서 타일 미팅을 할 때 고객분이 이 타일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벽을 먼저 지정해주고 현관에 대한 디자인을 풀어보았습니다. 맞은편 신발장은요, 도어는 벽 타일의 느낌이 좀 같이 날 수 있도록 프렌치하게 문을 좀 제작을 하였어요. 여기 현관은 좀 다소 좁은 편입니다. 근데 벽까지 조금 다크하면 안 그래도 좁은 현관이 더 좁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신발장에 이와 같이 유광 도어를 하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공간의 확장성을 시각적으로 좀 풀어내봤습니다. 유광의 화사함이 천장의 조명 그리고 바닥의 간접 조명이 만나 빛이 산란되면서 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죠. 현관 중문에서는 우리가 벽 타일과 신발장에서 더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초슬림 중문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공용 화장실인데요. 타일은 600에 600 사이즈의 포쉐린 타일이고요. 이게 좀 살짝 어두운 컬러감으로 바닥과 벽까지 좀 통일하여서 넓고 좀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젠다이는 이 졸리컷으로 욕조까지 좀 갔고요. 원래 조적 파티션을 좀 고민을 하시다가 조적 파티션은 이 공간상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리 파티션으로 바닥과 천장까지 깔끔하게 올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일체형 비데고요. 세면기는 플랫 제품, 액세서리들, 매입 휴지거리나 수전, 수건거리 같은 건 블랙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을 5마력으로 4대를 하였어요. 시스템 에어컨 하면서 이 천장 높이가 나오지 않아서 단 내림 작업을 했고요. 위쪽에 간접도 좀 넣었습니다. 천장에 매입등으로 좀 깔끔하게 하였고요. 실링팬도 좀 적용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 이게 냉각에 빨리 도움도 주고요. 서큘레이터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시스템 에어컨 저거 난방도 혹시 되나요?
난방이 되냐고 좀 의외로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가정에서 쓰는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같이 되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거는 냉방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난방을 바닥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좀 바닥을 보시면은요, 패턴이 다르지 않나요? 구정마루에 티크를 쉐브론 타입으로 깔았습니다. 이 쉐브론 타입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V자 형태로 까는 건데요, 감각적인 패턴을 주어 클래식하고 중후한 멋을 내기 위한 방식이고요. 비슷하게는 헤링본 타입도 있는데 바닥을 깔고 나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의외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비교를 잘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거실의 벽면은 도배를 하였어요. 도배라고요? 도장 아니에요? 이렇게 도장 같은 도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을 했겠어요. 32평형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틀이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3일이 걸려서 좀 도배를 했고요. 이틀 동안 밑작업인 퍼티 작업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이렇게 완결성 있는 도배가 나옵니다. 이 주방에 대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좀 제안을 드렸어요. 대면형 아일랜드로 좀 길게 하기에는 가로폭이 좀 좁다. 저희는 결국 디귿자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그 개수대의 위치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설비 작업을 통해서 아일랜드 쪽으로 옮겨드렸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거실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겠죠. 개수대 위치가 옮겨지다 보니 넓은 조리 공간이 되어 활용도를 좀 높였습니다. 여기 주방은 제작 도장으로 좀 프렌치하게 문을 좀 디자인을 해봤어요. 제작 도장이 뭐죠? 이 제작 도장이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는 색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색으로 커스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PD님, 색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쵸, 뭐 수천, 수만 가지 아닌가요? 이 많은 색 중에서 단 하나의 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협의와 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분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이 색이 다른 자재와 조합이 잘 되는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야 단 하나의 색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도 이러한 과정이 선택이 되어서요, 우리 고객분도 진짜 너무 좋아하십니다. 색 선택하기 좀 정말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주방에 있어야 할 냉장고는 어디로 갔을까요? 냉장고 있는 데로 가보시죠. 주방의 냉장고는요, 다용도실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하려다가 통로가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지 않고 냉장고를 나란히 두 대를 더 봤어요. 원래 여기에 가스 계량기가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 두 대를 두다 보니 간섭이 돼서 가스 계량기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가스 계량기 옮기는 거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옮기는 게 불편하고 어렵고 가격이 많이 들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들지 않고요, 감리를 잘 통해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옮기는데 뭐 한 25만 원 들었어요. 냉장고는 앞으로 이만큼 튀어나오니까요, 쪽문으로 이렇게 좀 가림막 같이 했고요, 큰 문 하나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안방 부분이 이 집에서 가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이게 안방? 이게 안방은 아니고요. 통로와 안방이 되는 부분을 구조 변경을 좀 했고요. 원래 안방 구조는 이런 구조였죠. 안방으로 들어가 뭐 좁은 통로를 지나면 좌측으로 화장대, 우측으로 수납장, 전면이 안방 화장실, 이런 구조가 30평대에 정말 많아요. 이 벽을 철거를 하고 확장성을 준 거죠. 중간에 있는 벽을 철거를 하면 정말 좋은 게요,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을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안방은 프라이빗한 침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된 공간은 엄마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보통 31평 구조에서는 방이 3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둘이면 각 방 하나씩, 그리고 안방,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공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을 짰는데요, 여기서는 뭐 화장도 할 수 있고 책도 보실 수 있고 노트북을 통해서 업무를 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짰어요. 보시면 이렇게 상판이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부드러운 공간으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고요. 아래 보시면 수납도 잘 되게 했고,
앉을 때 편하게 상판을 좀 더 이렇게 빼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원래 화장대 아래에 수도 분배기가 있었어요. 저 안쪽으로 설비를 통해서 옮겼습니다. 특히나 이 수도 분배기는요, 이 분배기 가닥이 20여 가닥 되는데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누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정말 큰 걱정이 누수잖아요. 누수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다가 발견되면 큰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설비 작업을 옮겨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도 600에 600 포쉐린 타일로 좀 시공을 했고요. 특히나 이 화장실은요, 남편분의 니즈를 많이 반영한 화장실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반신욕을 하면서 좀 피로를 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거실 화장실은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목욕을 할 수 있게 샤워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 거실에 있는 욕조를 안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욕조는 가로 크기가 길거든요. 보통 이 가로 크기가 1500에서 1700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비트감 벽 때문에 가로의 폭이 좀 좁아요. 이런 데다가 욕조를 쓰면 매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자 보세요, 이 깊이가 다른 욕조보다 깊거든요. 보통의 욕조의 깊이는 700에서 750인데 이 욕조는 1000이에요. 100cm. 이렇게 깊이감이 충분한 욕조로 제작을 하여서 반신욕의 기능을 더 극대화시키고 매우 편리하고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였어요. 이 욕조 옆으로는 젠다이도 만들고 메리 선반도 만들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다 챙겼죠. 자, 안방은 이게 들어오면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주방과 같은 제작 도장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객분과 많은 미팅을 통하다 보면 성격과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분은요, 섬세하시고 좀 여성스러운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새 내 주위에는 곤색과 회색, 블랙으로 좀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객분을 좀 나타내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색을 통해서 말이죠. 좀 뭔가 나를 투영시키고자 하는 매개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고요. 여성스러운 색을 찾다가 핑크로 좀 설정을 해주고, 결국은 뭐 너무 짙지도 옅지도 않은 이 색을 좀 선택이 됐고요. 저는 공간에 어떤 스토리를 좀 입혀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통로였던 이곳은요, 이와 같이 좀 벽으로 막았어요. 이렇게 되면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좀 더 프라이빗한 침실이 될 수 있어요. 이 안방이 이런 구조로 만든 건 정말 좋은 레이아웃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디자인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방의 문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통로에 간섭이 좀 없게끔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안방 맞은편 방인 아이가 있는 방입니다. 원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아주 좁고 긴 베란다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기획할 때는 가장 애매한 공간이 좁고 긴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확장을 좀 했습니다. 확장을 할 때는 특히 이 확장된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대냐, 책상이냐, 수납이냐에 따라 방의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저희는 이 확장된 공간을 윈도우 시트로 제작을 해서 자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샷이 옆이다 보니 추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창에 노이 유리에 단열을 정말 꼼꼼하게 했고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원래 벽보다 단열을 좀 더 하느라 벽이 줄어들었어요. 자는 공간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이 점은 충분히 강조하여서 단열을 정말로 꼼꼼하게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아마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샷이 옆이라 추울 거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게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서 뭐 아이가 자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윈도우 시트를 이렇게 좀 길게 제작을 하여서요, 누울 수도 있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밖에 이 초록초록한 이게 좀 너무 좋지 않나요? 클라이언트 분의 요청사항이 아이들이 이 멋진 자연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확장을 한 거고, 자고 일어날 때나 앉아 있을 때 이 멋진 자연이 주는 경관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레이아웃을 좀 잡아본 거죠. 좋은 공간이란 그 공간이 사용성에 잘 맞는가, 그리고 시각적으로 좋은가를 봐야 하는데, 여기는 이 두 개가 이게 잘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 집은 풍성하고 입체감이 있으며 좋은 동선을 만들려고 좀 한 집이고요. 고객분께서 사실 너무 만족을 해주셔서 저도 좀 많이 뿌듯합니다. 이 사진이 고객분께서 공사 완료 후에 보여주시던 사진이에요. 인테리어 과정에서 도면과 3D로 미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고객분들은 치수에 대한 공간감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바로 현장으로 같이 가서 사이즈 확인을 직접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남자아이 2명이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좀 아이들이 어지르지도 않고요. 차분해졌다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아이들도 바뀌게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그런가요? 공간이 변하면 삶의 질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하시려는 분들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